방송에서 이재명 지사의 욕설 파일에 관련돼서 일종의 반전이죠. 그러니까 에, 형수한테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욕설에 대한 궁금증이 대부분 다 풀리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고. 사실은 이재선 씨가 한 욕을 그대로 돌려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재명 욕설 파일을 듣게 되면 왜 저러지 하는 게 있어요. 형수가 그 말을 듣고도 화를 안 내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계속 똑같은 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재선 씨가 자기 엄마한테 했다라고 하는 그 욕설을 계속 돌려주고 있는 중이라서. 근데 이게 마치 이게 이재명이 형수한테 욕설한 것처럼 계속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저께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생각이 바뀌었다. 아,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재명 되게 효자네. 어떻게 자식이라고 하는데 자기 엄마한테 그런 쌍욕을 합니까? 그 쌍욕을 돌려주는 과정이었다. 형수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 형이 엄마한테 했던 욕설이 그 기억이 워낙 길게 남아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2, 3일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하고 또 그 이낙연 지지하는 뭐 채널, 뭐 이름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채널이 있는지도 최근에 알았어.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죠.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욕설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 유튜브가 차단했어요. 여기다 음모를 바꾸지 말라는 거야. 난 기본적으로 유튜브 자체는 욕설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원 명령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은 가끔씩 이제 뭐 어쩌다 하는 그 쌍욕이 결정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욕설 전체로 되어 있는 파일을 어떻게 그거를 유튜브가 용납을 해줍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못 올리게 만들어져서 다 지금 차단 처리가 됐는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오래 보는 입장에서. 이게 계속되잖아요. 채널 날아갈 수도 있다. 가로세로 연구소 날아갈 수도 있어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되면. 이게 그냥 경고받는 거랑은 다르게 지금 법원에서 이제 미리 잘라준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욕설로 만약에 유튜브에서 필터링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항소를 하더라도 채널이 아마 2번 경고되면은 바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가 욕설을 하는 부분만 계속 올려서 저게 공직자 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자질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제가 어제 방송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관련한 재판의 판결문이에요. 좀 읽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읽어봐요. 구호명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호명은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예요. 2012년 6월 5일경 원고의 부인에게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이재선은 구호명을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2012년 6월 5일경 원고는 이재명이고 부인은 김혜경 여사예요. 구호명을 칼로 쑤셔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쑤셔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어머니 구호명에 대한 심한 패륜적 발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철학적 깊이가 없어 자신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원고와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는 이재선의 이와 같은 패륜적 발언 등에 합의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5일 이재선의 집으로 전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전화를 받은 이재선의 부인인 박인복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 사건 녹음 파일을 만들었는데 당시 박인복은 이재선과의 통화를 원하는 원고에게 이재선뿐만 아니라 자신도 원고의 언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재선의 위와 같은 발언에는 철학적 사상이 있지만 원고는 철학적 사상이 없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 원고와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이재선의 패륜적 발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원고가 박인복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인사가 이 사건 녹음 파일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여기에 판결문에도 보면은 전후 맥락들이 들어있는 데다가 재판 중에 박인복 씨의 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지사가 형수에게 한 욕설이 아니고 남편 이재선이 어머니께 한 욕설이라고 법정에 진술을 했다. 남편이 엄마한테 했던 그 욕설을 그대로 녹음하듯이 이재명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형수 이게 맞냐는 소리죠. 간단히 말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형수를 대놓고 뭐 XX 년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재선이 자기 어머니한테 한 말을 형수한테 계속 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 욕설 파일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때 이재명 지사가 나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정치 그때는 안 하고 싶었다. 근데 이 사건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형제들 돌아가신 그 청소하셨다는 여동생 분 같은 분들은 오빠의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청소 노동자로 살다가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이재선 씨만 내 동생이 성남시장이라고 엄청나게 뭔가 자기 이권 사업을 개입하려고 막 돌아가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쪽 박친박으로 넘어가 버리죠. 이재명이 안 받아주니까. 늘상 내 동생이 성남시장이야라고 그 지역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하려다가 이재명 지사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욕설 또 형수 욕설이 만들어진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재명 지사가 형을 강제 입원시켰나 안 시켰나 쪽 논란으로 가서 결국에는 다 법원에서 이제 다 털어버렸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민주당의 일부 세력들이 욕설 동영상만 앞뒤로 딱 잘라버리고 올리면 진짜 쓰레기처럼 보이죠.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솔직히 아픈 가족사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처럼 가난한 곳에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혼자서 그러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혼자서 용이 돼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정치적 자리까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제는 뭐 이렇게 자기 고생을 감수하시다가 그렇게 불기의 객이 되기도 하셨고 어떤 형제는 거기에 또 뭐 발을 담궈 보려고 한 건지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다들 쉬쉬하지만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 또 가족사의 그 외부에다 드러내기도 힘들고 내 가족사기 때문에 내 스스로 처리하기도 힘든 이런 거를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게 이게 그냥 정치를 떠나서 인륜에 맞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 그 녹음을 한 당시에도 이재명 지사의 형이 무릎을 꿇고 빌던가 아니면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친인척 비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 망신을 할 것이냐 할 때 개인적 망신 당하는 거를 선택을 했는데 그 통화 녹음 중에 일부가 이렇게 편집돼서 돌아다니고 그 이후에 전국 언론사, 기자, 그다음에 정치인들한테 이 파일들이 다 돌려진 뒤에 계속해서 이게 때 되면 나오는 거죠. 이미 네. 해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같은 민주당 내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한 기분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형수한테 한 욕설이 아니라 이재선 씨가 어머니한테 한 욕을 그대로 복붙한 거예요. 형수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형수의 남편이 했던 엄마한테 했던 욕설을 그대로 돌려준 그런 동영상이라는 게 맥락에 일단 또 맞고요. 이거를 폭로한 사람이 이낙연 지사 행사 때 사회를 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더 분노스러운 거예요. 이런 네거티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치졸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캠프와 아무 관련이 없을지 그거는 국민들이 아실 거고 문제는 형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남시에 비리 관련해가지고 그 성남시 비서관 그러니까 그 공무원 소속으로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한 통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의 부하 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인 입장에서는 형의 비리를 감춰줄 것인가 아니면 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사실 비리를 막기 위해서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욕 파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사람들은 비리를 하게끔 놔뒀어야 됐냐라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상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리 뭐 당비 대납이든지 어떻든지 이 모든 비리를 다 저지른 상황에서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박전두환을 찬양하는 기사를 썼다. 나는 그 이해가 되거든요.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2, 3년 차 기자가 사내에서 그 엄혹한 시절에 진짜로 엄혹했지. 시절에 그런 기사 쓴 거는 저는 맥락을 보면 사과 정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튼 이재명 욕설 파일 잘못 올리면 채널 날아갑니다. 조심들 하세요. 맥락도 자르고 유튜브 채널은 날아갈 수 있어요. 계속 욕설을 하는 걸 기재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나가다 뭐 XX 정도는 욕해도 이렇게 날아가는 정도는 아닌데 계속 욕설이 나온다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조심들 하시고요.